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짙은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는데 네. 당분간은 좀 이런 약세가 이어질까요? 일단 오늘은 약세를 보였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정중동, 이제 관망세가 나타났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이것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고, 엔비디아 실적 향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결정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매매하겠다라는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짙게 깔려진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이후에 시장은 그동안 이제 관망장세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거나 내지는 시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일 이후 시장 변화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내일 시장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은 약세가 아닌 관망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펙타클한 내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내일장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대세 하락은 없다. 네.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거품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공지능 거품과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이런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는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엔비디아는 매출 자체가 한 60%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EPS가 한 1.25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최소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고, 또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부족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살짝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확률적으로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만큼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반도체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느냐, 내지는 반도체 섹터에서 새로운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여전히 시장은 지수가 답보 상태고 반도체 중심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은 시세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런 혼주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아마 내일 이후에 반도체로 시장의 수급이 돌리든 새로운 종목으로 시장이 옮기든 시장 수급의 이동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로 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가 또 금융주라든가 은행, 증권, 보험주 같은 이런 종목들, 지주사, 바이오제약주들 이런 쪽으로 수급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의 수급 움직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자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일봉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과연 엔비디아 주가가 살아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경기감과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일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 긴 시간 동안에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처럼 가다가 다시 밀리면서 박스권으로 딱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보통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 시세를 보였던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7달러로 170달러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증시 버블론과 관련해서 반도체가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이런 상태를 볼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잠깐 올라갔다가 여전히 인공지능 버블론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더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더라도 곧바로 추가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당장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뭐 당장의 어떤 급등보다는 약간은 좀 더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저희는 자동차, 은행, 증권, 지주사,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지난 12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기다려야 만하겠죠? 되겠죠. 일단 뭐 네. 은행주하고 증권주를 여러분께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1차 상승 후 긴 시간대는 횡보 장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차 급등 후에 횡보세를 기록하는 종목의 2차 상승 포인트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차례 갖고 또 한 차례 갖고 또 한 차례 가다가 또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은근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증시 화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정부 정책이라는 호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은 시세가 빨리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측면이겠죠. 만약에 지금 증권주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팔고서 우리가 딱히 지금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에서 벗어나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던 수급들이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의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연말로 가면 정부 정책도 좀 더 구체화되고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는 지금은 투매보다는 보유전력과 함께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삼성증권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은 BNK 금융지주인데요. 이 종목 역시 홀딩을 해야겠죠? 똑같습니다. 일단 은행주들은 일단 주가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됐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자사주 매각이라는 자사주 소각이라고는 의무화라는 그런 정책 자체도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은행주들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행주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선호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와서 새롭게 들어갈 만한 대형주 그리고 안전하고 저평가된 종목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증권주와 은행주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겠죠. 똑같습니다. 1차로 크게 올랐다가 한 번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눌렸고 또 한 번 반등 나오다가 눌리는 형태인데 지금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 조정은 좀 더 길어지지만 결국엔 중장기 2단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봤을 때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보유 그리고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와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종목은 이뮨온시아입니다. 저희가 사실 매니저님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많이 담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담기 시작했고 네.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들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했는데도 여전히 뭐 중기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언급드렸듯이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간다고 해서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내지는 기술력이 검증돼서 뭐 대규모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이런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또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K바이오,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K바이오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카더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신약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진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질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뮨온시아라고는 좀 언제 신규 상장돼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유한양행의 이제 자회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체 기반의 미용한 항암제 개발을 계속해서 지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뮨온시아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 제품들이 뭐 임상 1상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 완제품까지 가지 않고 2상, 3상까지 가지 않고 임상 초기 국면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ABL 바이오처럼 일단 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문에시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제거업체들의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유한양행이 IMC 이제 001과 IMC 002라는 이제 두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임상 진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는 이제 고형암을 중심으로 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지금 임상 결과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상당폭 확인이 된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과 이런 기술력과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요. 유한양행이라는 든든한 모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요즘보다 관심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뮨온시아 최근에 좀 단기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만큼 목표가는 물론이고 손절가도 잘 잡아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이 종목도 오늘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네. 1차 상승 후에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후에 주가는 약간의 반파동은 연출됐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랐고 지금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차트 패턴상의 주가는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까지 들어왔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딱 맞는 점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눌림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 음봉이 났고 약간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한 저가 매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밀릴 때를 이용한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현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강할 겁니다. 목표가를 제가 8,5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뮨온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종목 네. 고르기 좀 어렵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요즘에 말씀드렸지 매매 포인트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언급드렸듯이 시간이 좀 걸리면 시간이 투자를 할 만큼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도 있죠. 네.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정말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사고 파는 매매보다는 정말 기술력이 좋은 종목은 앞으로 100% 200% 간다. 이런 판단이 들면 네.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금을 같이 투자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바이오 제약주는 정말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확실한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이 또 무료 방송에서 그런 종목 많이 얘기해 주셨죠, 오늘? 네. 자, 일단 요즘 시장이 이제 워낙에 좀 복잡하고요. 언급 들었듯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새로운 섹터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냐 새로운 쪽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도주 포착에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고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종목, 유망 종목까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